북한 땅.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는 족벌 정치를 자행하여 세계의 조소거리가 되고 있는 북계는 지금 외국의 빚을 갚을 길이 막연해 학생들까지 외화벌이 돌격대로 내세우는가 하면 해외 공관원들을 시켜 밀수까지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태에 있으며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계는 이런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침을 위한 대남 심리전을 보다 격화하여 우리의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북계의 흉계와 비인도적인 만행을 낱낱이 폭로한 산 증인이 여기에 있다. 전 북괴군 전사 이성모. 1977년 1월 6일 휴전선을 넘어 자유의 품에 안긴 그는 이제 겨우 18살. 배고픔을 참다 못해 귀순했다는 그는 온 세계 자유민에게 북한의 참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칠흑 같은 북의 생활을 스스로 청산하고 귀순한 저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조카처럼 알뜰히 보살펴주신 한병욱 아저씨와 함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귀순하면은 3일 후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앤다던 이남.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자유롭게 서울 시내를 걷고 있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남산에서 서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바다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의 선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비참한 북의 생활. 자유가 없어도 참고 살았으며 강제노동과 심한 훈련의 아픈 매질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픔만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반부에는 판잣집만 있고 전기도 없으며 어디를 가나 실업자들이 우글거리는 생지역이요. 우리는 하루빨리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하오. 명동거리에 들어섰을 때 실업자가 많다는 북의 선전은 정말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일을 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휴일을 즐기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붐빈다는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농기구 제작소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는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집에 돌아오시고 협동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해 뜨기 전에 집을 나가 어두워서야 돌아오시기 때문에 한 집에 살면서도 식구끼리 얼굴 보기조차 어려운 우리 집. 아니,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북의 어느 가정이나 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백화점이라는 낱말. 그 안에 훌륭한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봤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머나먼 외국의 어느 나라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갖고 싶은 상품들. 그 중에서도 저는 손목시계가 제일 갖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 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못 가져보신 그 시계를 찼을 때 북에서 고생하실 부모님 생각이 불현듯이 일어났습니다. 시계는커녕 양복 한 벌도 없으신 아버님. 1년 내내 화장 한 번 못하시고 누덕누덕 기운 노동복 한 벌로 지내시는 어머님. 그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옷과 화장품. 그리고 동생들에게 입혀주고 싶은 예쁜 옷들. 하지만 지금쯤은 반동 가족으로 몰려서 숙청을 당했거나 탄광지대로 유배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푸명한 식료품을 보면서 굶주리던 북의 생활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귀순할 때보다 몸무게가 8kg이나 늘었습니다. 먹고 싶을 대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북에 있을 때 돼지고기는 2년 전에 김일성 생일날 특별 배급으로 한 번 먹었고 쇠고기는 5년 전 농장에 있을 때 죽은 소를 잡아먹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식탁을 마주대할 때마다 북에서 굶주리고 있을 어린 동생들 생각에 저는 목이 메입니다. 어머니, 강년이 죽어도 못 먹어서 한 끼만이라도 좋으니 밥 좀 해주라요. 7살 가지고 어떻게 밥을 지어 먹간? 한 끼만 먹고 2끼는 굶겠단 말이가? 이런 일은 제 집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밥 공급소, 얼마 안 되는 식량 배급으로 겨우 연명해가는 북한 주민들. 거기에다 작업장에 내몰려 혹사를 당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는 자연개조 5대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면서 노력 동원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험한 일을 해도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라겠느냐고 할 만큼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8년 1월부터 하루 700g씩 배급하던 식량을 100g 삭감을 한 데다가 71년의 흉작으로 다시 줄여 지금은 520g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랄은 수수나 강냉이 등 작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계는 식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통일이 된 후 굶주린 남반부 인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알아놓은 자식에게 쌀죽 한 그릇 끓여줄 수 없는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는 쌀과 보리쌀이 2,300만 석이나 남아 북한의 식량을 원조하겠다고 했으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먹이의 티 없이 맑은 얼굴을 보며 저는 북의 어린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북의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조직에 매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후 1개월서부터 타가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 없이 밝게 자라는 남한의 어린이들. 사랑으로 꽉 채워진 여기 어린이들에 비해 북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정에 굶주리고 있는가. 짐승도 제 발로 일어설 때까지는 어미 품에서 기르는데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어머니 얼굴도 채 익히기 전에 서로 떼어놓는 비정이 북녘 땅 말고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어머니 품을 떠나서 자라는 어린 마음에 어찌 따뜻한 인간의 정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철없는 어린이에게 군사무용이나 전쟁놀이 등을 가르치며 7살이 되어 인민학교에 가면은 미국놈 때려잡기, 고지 탈환 등의 놀이를 시켜 증오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에서까지 배낭을 메고 군대와 같은 장애물 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사람을 죽이는 총을 쥐게 하는 놈들이 18살이나 된 저를 어찌 공부만 하게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씩씩하게 등교하는 제 나이 또래의 서울의 학생들을 보며 처음 만났을 때 아저씨가 하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예, 내가 정말 북경은 전사냐? 어떻게 너 같은 꼬마한테 싸우라고 총을 줄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서야 그 말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북에서는 고등중학에 들어가면은 붉은 청년 근위대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혹심한 군사훈련을 합니다. 만 15세밖에 안 되는 소년, 소녀들이 붉은 청년 근위대 훈련소에서 1년에 1개월씩 훈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북계군 정규군과 똑같은 군복과 군모를 주며 개인 화기를 지급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심한 훈련을 받고 있을 북의 소년, 소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군사훈련은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앞집의 할아버지도 뒷집의 아주머니도 모두가 전투 요원입니다. 더욱이 8.18 판문점 사건 이후 김일성의 남침 전쟁 준비 강화 지시에 따라 지난 9월부터는 징집 연령을 종전의 18세에서 16세로 낮추어 키가 150cm, 몸무게 45kg만 되면 무조건 소집해서 병력을 이루고 있으며 이남 지역의 가상 목표를 만들어 특수 게릴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은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들과 연홍저기대, 붉은 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전투 태세에 들어갈 때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들과 연홍저기대, 붉은 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전투 태세에 들어갈 때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8.18 사건 후 전투부대의 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병의 군대 편성도 8명에서 13명으로, 포병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일성이가 다시 007 전투준비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북대군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는 작전 요일을 정해놓고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전투 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곳곳에 대공 미사일을 비치하고 비상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남침 준비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진각. 전쟁 준비에 혹사당하는 북한 주민에 비해 남한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며 명절에는 조상을 모시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둔 남과 북이 이토록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설날을 맞아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조상에게 재배하는 실향민들. 그러나 북녘 땅에서는 오직 김일성 생일만이 최고의 명절로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일성의 회갑 때에는 순금 흉장이 붙은 높이 20m의 김일성 동상을 10억 원이나 들여 세우는 등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굶주리는 주민들로부터 선물을 짜내고 제일동포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울거내어 김일성 우상화에 탕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 제1조총련 동포들의 제과를 묻지를 않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모국 땅으로 맞아들여 성묘하게 하는 남한의 인도주의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상은커녕 자식된 도리로 살아계신 노부모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대접해드리지 못할 지경으로까지 북한 주민들을 짜낸 김일성. 그 원수를 어찌하면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북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통일이 돼서 다시 만나뵐 날이 꼭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북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말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앞으로 제 모든 것을 조국 대한민국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북괴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온 세계 자유민에게 고발하겠습니다.